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추정필입니다. 오늘은 8월 8일이고요. 기아가 K8, 이제는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아마도 K9이 조만간 단종이 될 것을 의미하는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그십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K8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8이 기아가 브랜드 리브랜딩을 하면서 공개를 했었던 차였고, 그러면서 기아의 신규 로고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었던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랜저를 넘어서는 기존에는 K7이라는 차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그랜저보다 좀 밑에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차였는데, K8로 차명과 모델을 변경을 하면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변경이 됐었던 신호탄 같은 차였습니다. 그랬던 차가 이제는 부분 변경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K8이 이제 부분 변경이 되면서 바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디자인도 있겠지만 차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5m 50cm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생기게 된 차이 중에 하나가 그랜저보다 길어졌어요. 사실은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도 그대로고 이 샤시도 그대로, 플랫폼도 그대로기 때문에 오버행 부분이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뒤로 10mm, 앞으로 25mm가 늘어나서 총 35mm가 늘어나게 됐고, 그랜저보다는 15mm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상당한 이 덩치감 또 길이감들을 자랑을 하게 됐어요. 앞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가 최근에 적용을 하고 있는 이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형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헤드램프 쪽이 좀 변경이 됐고, 아래쪽으로 눈물처럼 내려오는 직각의 형태를 적용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캐딜락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 헤드램프, 요 램프가 들어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 같은 느낌들도 좀 들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K5 그리고 캐딜락의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타맵 시그니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DRL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됐는데, 빗살무늬 형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캐스퍼에도 적용이 됐었던 에칭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안쪽에서 레이저를 쏴서 이 틈새만큼씩 깎아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생긴 오류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아마 프리 프로덕션이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도 조금씩 있네요. 이렇게 좀 덜 깎인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마감을 잡는 게 이게 프리미엄으로 잡힐 것인지 아니면 대중형으로 잡힐 것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주면서 좌우로 쭉 넓게 적용이 되는 라이트가 배치가 됐고, 그러면서 차를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기존에는 이제 음각으로 안쪽으로 깎여 들어가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부분 변경을 하면서는 앞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오는 형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부분에다가 액티브 에어플랫 같은 것들 추가로 적용을 해둔 모습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 치면은 블랙 에디션 같은 그런 모델이라서 이제 로고에도 검은색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도 이제 검은색, 아랫부분에도 검은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크롬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를 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들어간 것과 비슷하게 아래쪽에도 약간 패턴 같은 것들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세밀한 디자인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옆쪽에서 보게 되면은 휠의 디자인하고 저 C필러 쪽에 들어가 있는 요소에서 좀 차이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휠 디자인이 EV9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디자인인데, EV9, EV6, 레이, 스포티지, 소렌토 골고루 들어간 휠의 디자인입니다. K8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세 가지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게 됐는데, 모델에 따라서 이 휠 무게에 대한 조금씩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EV9 같은 경우에는 21인치까지 나오는데, 21인치에 휠에 커버가 따로 있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실제 휠의 디자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19인치보다 더 가볍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델에 따라서는 이 디자인이 적용된 휠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K8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의 디자인이 성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무게 같은 경우 정확한 차이는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감수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 필러 부분 같은 경우 이 부분이 K8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유지는 해줬어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같은 것들이 앞쪽과 마찬가지로 약간 좀 빗살 무늬처럼 들어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높이는 재원상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가 한층 더 껑충해진 느낌들이 있어요. 전고가 조금 더 높아진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봤을 때와 이제 디자인 때문에 생기는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K8에서도 시그니처처럼 적용이 됐었던 부분인데 도어 하단에서 시작을 해서 테일 램프까지, 그리고 테일 램프가 과격하게 꺾이는 그런 디자인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사실 최근에 르노가 저 손가락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K8도 저 부분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논란인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K8의 디자인을 잘 유지를 하면서도 조금씩 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요 테일램프의 디자인 형상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깊숙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상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범퍼 아래쪽에 추가적인 디자인을 적용을 해주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위로 면을 따라서 올라가도록 바뀌어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안쪽으로 파진 부분들이 훨씬 면적이 좁아지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평평한 깔끔해진 디자인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기존 K8보다는 더 관리가 쉬워진 것 같아서 조금 반가운 포인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테일램프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 요 정도에서 끊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좌우가 쭉 연결되는 형태로 바뀌게 됐고요. 앞쪽과 통일되는 디자인으로 가운데 안쪽에 빗살 무늬처럼 점선처럼 들어가게 되는 요소들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쪽과 마찬가지로 범퍼도 아래쪽에 빗살 무늬의 디자인들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서 앞과 뒤가 통일되는 형태가 적용이 되는 모습들을 만들어줬어요.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부분으로 들어가게 됐고,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디플렉터하고 같은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운전석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바뀐 부분들도 있고 바뀌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일 것 같아요. EV9에서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그 휠 디자인이고,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데 저는 사실 이 디자인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실내 컬러 때문에 조금 티가 안 나는데 요 글로시, 하이글로시 부분하고 가죽 부분하고 좀 톤이 다른 형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급스러움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형태 자체는 마음에 드는 형태가 적용이 됐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기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해졌죠. 이제는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어서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폰트는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씩 더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또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요 센터 부분인데, 이제 앞쪽에다가 원래는 수납 공간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커버 없애버리고 두 개의 무선 충전 패드를 장착을 해줬습니다. 대신에 컵홀더 쪽에다가 이렇게 커버를 장착을 해주게 됐고, 커버를 장착을 하면서 이 하이글로시 부분을 조금 면적을 줄여주는 모습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관리가 조금 더 쉽게 만들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하이글로시가 복불복이죠.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어서 더러워 보이거나 아니면은 깨끗이 닦아놨을 때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들게 되는데, 깨끗한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글로시 면적은 최대한 줄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로터리 방식의 기어 변속기 SBW를 그대로 적용을 해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요 터치 전환식 공조개를 유지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질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세대가 변경이 되는 거에 따라서 다른 모델로 바뀌고 하는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거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K8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터치 전환식과 이제
로터리 방식의 SBW 그대로 유지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소나타에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바꿔서 컬럼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감은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전체적인 크래시 패드의 형상이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공조 송풍구 구멍들이 조금씩 다 아래로 내려오게 됐고, 기존에 송풍구가 있었던 곳에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밝은, 그리고 색이 통일되는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지금 티는 좀 잘 안 날 텐데, 아래쪽에 풋 램프 쪽하고 이쪽하고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의 램프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좌우로 쭉 연결이 되는 넓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적용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자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 관련해서 보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K8 부분 변경이 되면서 암레스트 쪽에도 열선이 들어가게 됐고, 이 안쪽에 UV 센서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UV 센서라기보다는 UV 등이죠. 그래서 UVC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서 이 안쪽에서 이제 소독이 간단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도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2.0이 들어가게 됐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개선이 된 형태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것들과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차이가 있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도어 쪽에 이런 형상 같은 것들이 변경이 돼서 전용 부품, PE 전용 부품이 더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변경이 되면서 생각보다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른 부품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쪽에는 살짝 공간을 파줬기 때문에 좀 머리 공간 자체는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하고, 전체적인 소재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그런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이쪽 안쪽에는 고무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뭐 가방이나 자켓 같은 것들 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디테일들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조금 더 디테일로, 지금은 이제 검색이기 때문에 이제 검색으로 들어가서 좀 티가 안 나는데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나무 요 단위별로 잘라서 붙이는 거거든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인데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들도 적용을 해줬습니다. 아래쪽에 USB-C 타입 충전 포트 2개 자리를 하고 있고,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것들, 오디오 조작할 수 있는 것들과 수납 공간 정도 들어가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공간은 기존의 K8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공간들 잘 유지를 해준 것 같고,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꽤 넓은 공간들 마련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K8이 가지고 있었던 뒷좌석에서의 장점들 조금 더 잘 유지를 해줬고, 소재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해주면서 더 고급감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의 K8 페이스리프트를 살펴봤습니다. 2.5 터보 그리고 3.5 터보 이렇게 출시가 되게 되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의 K8이 꾸준하게 잘 팔렸기 때문에 인식 변경을 계속해서 생명 유지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조금 가성비로 살 수 있는 프리미엄 중대형 세단 이런 평가들도 좀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가격대가 얼추 비슷해졌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이야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하는 비용 대비 전체적인 만족도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승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 시승하면서 바뀐 부분들, 그런 주행과 관련돼서도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라이드, 이 핸들링이라든가 프리뷰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적용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승 기회가 있다면은 시승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